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제가 이것도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이런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그렇죠, 지금 반포동에 있는 또 대한민국에서 평당 가격으로 지금 가장 높은 평당 1억 시대를 넘어간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한 6년 전에 분양할 때만 해도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한강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불과 몇 천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의 지름으로 나서 최근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한강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무려 한 6, 7억 정도, 그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한강 조망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했다라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같은 동네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올라가는데 어떤 지역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같은 동, 호수, 그 라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도 부동산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들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효과,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앵커 효과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앵커는 보통 우리가 닻을 내린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그냥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기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 시장의 참여자들,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협상력의 크기에 의해서 보통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가격 결정이 보통은 지역마다 좀 달라진다라는데, 그 지역적으로 뭔가 기준 역할을 하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앵커다, 앵커 역할을 한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임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지방 쪽에서 보자라면 이런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아, 서울 아파트가 33평 84제곱미터가 10억이래. 그러면 대부분이 10억 아래쪽으로 보통 그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서울 안에서도 보통 이런 앵커 역할을 하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처음에는 강남구가 그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강남구의 압구정동이 얼마래? 강남구의 삼성동, 대치동이 얼마래? 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자, 이런 기준점들이 앵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옆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합쳐지는 게, 그렇죠, 강남구 다음에 서초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구에 지금 웬만한 지역들보다 더 많이 올라갈 정도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초구가 그런 역할을 해왔고, 자, 그러면서 강남구 서초구에 해서 잠실까지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송파구가, 그렇죠, 좀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 3구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자, 이렇게 됐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또 강남 4구다 이렇게 해서 강동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강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20억 거의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지금 또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 그 옆 지역으로까지 가면 최근에는 미사, 하남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강남 5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그러니까 이 앵커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자꾸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어떤 그 단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준강남권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남, 특히나 성남 안에서도 이제 판교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최근에는 위례도 여기에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속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광교까지 거의 합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강남권 안에서 또 서쪽으로 가면 이제 광명 같은 경우도 그런 뭐 곳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경기권 안에서도 앵커 역할을 하는 이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최근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신도시 안에서 또 앵커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 안에서도 보면은요, 광역시들이 또 앵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광역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산광역시, 또 뭐 대구광역시, 뭐 최근에 또 울산도 지금 많이 뜨겁잖아요. 뭐 울산광역시라든지 또 광주광역시, 이런 광역시들이 그 지역적으로 보자라면 또 앵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광역권 안에서도 뭐 대구 쪽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가 높다 보니까 그런 또 앵커 역할을 하죠. 부산 같으면은 또 해운대구 같은, 수영구 같은 이런 쪽들이 또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도 앵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앵커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앵커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지금 뭐 서울 같으면은 최근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84제곱미터 33평이 36억 6천까지, 그렇죠. 이제 서울의 33평은 30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점 앵커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이제 대부분이 30억을 넘어갔거나 28억, 29억까지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도 20억이 넘어갔죠. 아크로 리바임이라는 바로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또 넘어가고 있어서, 결국은 앵커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보통 이거는 앵커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앵커 밖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나비 효과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 그러면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자, 강남에 재건축이 최근에 뭐 압구정이나 지금 개포 6단지, 7단지 이렇게 들썩들썩 또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강남 재건축을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해서 계속 이렇게 뭐 좀 압박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나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남 재건축이 들썩들썩해서 강남 재건축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강남 재건축이 움직이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말 그대로 나비, 뭐 강남 재건축 그 안에 뭐 몇 개 단지잖아요. 그게 움직이 처음에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서울 전역에 아니면 경기나 인천 수도권 전역에 아니면 또 지방 광역까지,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비 효과 자체도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꾸로요. 자, 여기에는 또 어떤 그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지방 쪽에서 오히려, 그렇죠,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아니 지방에 지금 아파트 값이 뭐 강원도에 지금 속초가 뭐 13억이 지금 넘었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오히려 지방의 또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면서 거꾸로 또 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까지 영향을 주는, 서로 어떤 그 주고받는 이런 역할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나비 효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자, 예전에는 규제다 그러면 규제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규제를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규제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지금 더 올라가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보다 오히려 규제를 한 지역들이 더 많이 올라갔더라. 자, 서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 지금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또 대부분의 투기 과열 지구에다가 또 많은 지금 구들이 투기 지역으로까지 3종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되고 나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규제라는 것은 수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우리가 수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자, 수요가 많으면 규제를 하게 되죠. 살 사람들이 많으면 규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내가 그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데 뭐 2만 가구를 공급을 했어요. 자, 2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2명밖에 안 왔어요. 자, 이런 거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집이 2만 가구나 되는데 사람이 2명밖에 안 왔으면. 자, 그런데 거꾸로 자, 집은 2가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무려 4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뭐 그 성동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2가구 모집하는데 4만 7천 명 정도가 네, 이제 그 들어왔던 바로 이런 뭐 상황들. 자,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 낙인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낙인을 찍었지만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 거기는 인기 지역이래.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곳은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는 지역이래. 더더구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요가 더 넘쳐나는 지역이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자,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처음에는 좀 조정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규제 프리미엄이다, 낙인 효과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규제를 보고 가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개발 호재를 보고 가라. 자, 호재, 규제를 이기는 호재,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규제가 있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사이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이걸 뭐 게릴라식이다. 네. 야, 아니면 뭐 두더지 잡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자,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자, 서울을 눌렀어요. 자, 서울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을 눌렀기 때문에 서울 쪽에 투자할 수 없는 분들이 또 경기권으로 가면서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쪽 지역들이. 자, 경기권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것이 지방 광역권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최근엔 또 반사 이익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지금 이 반사 이익들이 지금 나타나는 곳들이 또다시 또 규제가 또 이렇게 또 오게 되죠. 자, 그러면 또 그 옆이 또 올라가고, 자, 그랬다가 또다시 눌렀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프리미엄에 의해서 눌렀던 것들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 옆에 또들은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다 보면 여기가 더 좀 싼 거 아니야? 자, 이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서울 쪽에 오히려 역풍선 효과다. 자, 이런 거죠. 최근에 지방들을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방 쪽 같은 규제라면 서울이 반사 이익을 보는 거죠. 자, 서울도 규제를 받고 지방도 규제를 받는다면 이왕 규제를 받을 거 그러면 난 차라리 서울 쪽에 투자를 하겠네. 자, 이렇게 자, 반사 이익은 어느 쪽이 이익을 볼지 모르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 미국에서 서부 이제 개척시대 때요. 자, 서부 쪽으로 금광을 캐러 갈 때
제일 앞에 섰던 마차가 밴드, 그러니까 악단을 실은 나팔 불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 대세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도 심리다 보니까 이 심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좋겠네요. 자, 결국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 1인 가구, 요즘 소형주택들이 유행이야. 자, 이 1인 가구가 트렌드래. 그럼 그쪽으로 많이 또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쪽으로 또 따라갔을 때, 아니면은 최근에 또 강남의 재건축 쪽이 또 들썩들썩한데, 그러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면서 또 그쪽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뭐 영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서울의 중저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그쪽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밴드웨건 이펙트,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잘 좀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좀 알았으면 이제 좋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론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내년에는 어디가 올라갈지, 이런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또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을 하고 내년 부동산 전망을 해드리고, 특히나 서울 부동산 안에서 내년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 내년에 또 특히나 광역 철도 호재들이 쏟아지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주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제가 1시간 반, 2시간 충분히 세미나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개인적으로 상담까지 다 해드립니다. 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강남 정말 사구, 그렇죠. 이제는 자, 강동구가 이제는 뭐 그냥 강남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최근에 고독 그라시움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 그렇죠. 84제곱미터 33평이 이미 이제 17억대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59제곱미터 24평도 이미 14억대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이다. 그래서 이제 뭐 강동은 그냥 뭐 강남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이 강동구의 가장 핵심이 어디냐라고 하면 강동역이 되겠죠. 이 강동역에서 도보로 정말 4분 거리,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늘 지하철 역세권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내, 가능하면 5분 이내로 제가 투자라고 하는데, 강동 안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맞습니다. 바로 강동역 부근이 되겠죠. 뭐 상업이면 상업, 주거면 주거, 그렇죠. 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초역세권이 되겠고, 더더구나 지금 이 오피스텔이요, 대로변에 있습니다. 대로변, 그것도 핵심 상업지역 안에 있는데, 바로 또 본 건물 그 오피스텔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별다방이다 스타벅스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스타벅스가 입점을 했을 정도의 그런 핵심 상업 입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합쳐서 강남 4구라는 말이 뭐 가장 뭐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의 그런 강남 4구의 투자 가치, 강남 4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자기 이렇게 강동구가 이렇게 위상이 좀 높아진 이유가요, 지금 강동구에 뭐 우리 세계의 심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강동 산업단, 일반 산업단지죠. 자, 강동 첨단 업무단지, 지금 뭐 엔지니어링에서 많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고덕 비즈밸리, 더더구나 이케아라고 하는 아주 큰 또 대형 그런, 그렇죠, 또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3대 심장을 갖춘 이런 이제 강동의 일자리,
자족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또 강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어떤 그 영향력도 받으면서 강동 자체로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강동역이요. 왜 이렇게 지금 뭐 강남 하는 이유가 지금 뭐 바로 잠실이에요. 여기가 지금 올림픽공원이잖아요. 더더구나 뭐 최근에 정말 둔촌주공 또 정말 역대 뭐 가장 또 큰 그렇죠. 한 12,000세대가 넘는 또 둔촌주공 지금 재건축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또 중앙보훈병원역이라고 해서 9호선까지 지금 이제 강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또 계속 연장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천호 유타운 지금 개발 사업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서 또 강동의 위상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강동 첨단 업무단지, 일반 산업단지, 고덕 비즈밸리까지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또 강동이 다들 너무 살기 좋다. 지금 강남 쪽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강동 뭐 한 몇 정거장만 가면 다 강동이잖아요. 자, 길동 자연 생태공원 있죠.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뭐 올림픽공원도 뭐 바로 옆이잖아요. 자, 이런 공원까지 다 갖추고 있으면서 이런 강동역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를 갖고 있다. 뭐 당연히 한강도 축에 가까이 있는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이런 지역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강남 4구 개발 호재 쏟아지고 있죠. 일자리 그렇죠. 자, 역세권 요거 4개 갖추고 있다면 서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 4개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다. 더더구나 지금 5호선, 8호선, 9호선 그렇죠. 강동역 안에 있는 이 지하철들이 잠실권역 쪽으로 강남권역 쪽으로 그대로 또 이어지면서 잠실과 강동의 투자 잠재력을 그대로 키우고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잠실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그렇죠. 잠실 지금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또 지금 뭐 강남 지금 그 복합 환승센터 그렇죠. GTX A노선, C노선 이런 수혜까지 지금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방 하나 분리형 거실을 갖고 있고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정말 아주 좁게 시작하는 신혼부부까지도 가능한 그렇죠.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1.5룸의 풀옵션 스타일러까지 요즘은 뭐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더더구나 여기는 이미 완공이 다 되어 있는 집이어서 바로 입주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동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있죠. 자, 3억 500에서 3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전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3천에서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80에서 95만 원까지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소액 투자 요즘 특히나 이제 강남 4구 쪽에 역세권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세미나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구나 이제는 또 올 한 해 이제 다 됐습니다. 정리해야 되고요. 내년 또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20년 부동산 결산하고 내년 전망하고 특히나 서울 쪽 안에서 내년에 유망투자처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 더더구나 철도 호재들이 쏟아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매주 토요일 날 제가 2번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을 또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제가 직접 다 진행을 합니다.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